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 셀프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포부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대로 클래스 101이란 사이트를 통해 인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정도부터 멘탈이 전부다로 검색을 하면 강의가 검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지금 실제 강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수요조사 기간입니다.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만 강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가격은 저도 몰라요. 저도 들은 바가 없는데 수요조사 기간에 등록을 하면은 얼리버드라서 가격이 많이 할인된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저도 들은 바가 없고요. 일단 강의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이제 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클래스 101에서는 조금 더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투자자가 알면 좋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더 정리정돈을 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조금 더 깔끔하게 정돈된 그런 팁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한 종목에 대한 그런 얘기보다도 그냥 주식 거래를 하는 전체적인 마인드나 전체적인 매매 방법에 대한 얘기가 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이후에 클래스 101에서 멘탈이 전부다로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강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요조사 기간이고 강의를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요가 없으면 강의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냥 캔슬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뭐 제 능력 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홍보는 수요조사 기간에는 앞으로 몇 번 더 할 거니까 부디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이든의 취임을 하루 앞둔 오늘 시장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다우는 0.3%대, S&P는 0.8%대, 나스닥은 무려 1.5%대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오늘은 거의 대부분 다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특히나 바이든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테슬라는 2.23% 오르면서 844달러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뭐 원래 예상대로 횡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당분간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하는 것은 많지 않고 바이든 취임이 완료된다면은 친환경주에 대한 우대 기대감으로 조금은 더 오를 수 있지만 아마 정고점인 880을 뚫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800 중반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실적 발표 전에 그 실적 발표 기대감과 맞물려서 다시 재차 상승을 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친환경 관련 주들도 대부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플러그 파워가 10%, 퓨셀 에너지가 14%, 리벤트가 4%, 아크라이트가 10%, 뭐 그 외에도 대부분의 친환경 에너지주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3인방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니오가 3.8%, 샤오펑이 12.5%, 리오토가 8.7% 올랐고 어제 중국 주식들이 대부분 분위기가 좋았어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도 전부 3-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거는 뭐 두 가지 측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든 취임으로 인해서 트럼프 때보다는 미중 갈등이 조금 더 약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또 하나는 지금 바이든 취임 이후에 대규모 부양책이 기대가 되면서 달러화가 많이 풀리게 되면 달러의 약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신흥국들의 주식이 전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또 드론 관련주도 엄청나게 핫합니다. 이항이 무려 하루 만에 5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에이지이글도 20% 이상, 에어로바이런먼트도 12% 이상. 어제 드론주들이 대부분 다 폭등을 했고요. 이항은 제가 지금 리서칭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뉴스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현재 드론주에 대한 열풍에 추가적으로 미중 갈등 약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 중첩돼서 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신규 주식 후보로 말씀을 드렸던 크리스퍼 캐스9을 사용하는 세계 기업
크리스퍼와 인텔리아 그리고 에디터스는 조금씩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퍼는 약보합 정도로 끝이 났고요. 인텔리아는 2% 정도 상승을 했고 에디터스만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64달러에서 45달러로 하향 조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에디터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계획까지 발표를 하면서 애프터장에서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지금 리서칭을 최우선 후보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격 정도에서 원래 한 10% 정도 더 하락을 하면 매수를 할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리서칭이 돼가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가격 정도에서 일단 소규모라도 매수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한 종목을 사면 나머지 종목도 같이 매수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에디터스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 조정을 기회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도 어차피 소규모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굳이 조정을 더 기다리지 않고 매수를 하는 것도 지금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크리스퍼가 3, 인텔리아나 에디터스는 1대1 정도 비율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후보로 말씀드렸던 스퀘어는 오늘 그냥 약보합 정도로 끝이 났고 텔라닥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3% 정도 상승을 해서 역대 최고점 대비 한 10% 정도 밑에까지 가격이 따라 붙었습니다. 한때 최고가 대비 거의 35%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최고가 대비 한 10% 밑에 정도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또 후보로 말씀드렸던 패스틀리랑 오픈도어도 둘 다 8%대 상승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도 조금 더 리서칭을 하면서 분위기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나치게 급등을 한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좀 잡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신규 10배주, 100배주 진입을 예정 중인데 조금 더 리서칭을 하고 진입 타이밍을 보다가 새롭게 몇 개 정도 주식을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초반에는 근데 진입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으로 진입을 할 예정이고 진입 후에 리서칭을 더 해나가면서 주식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더 비중을 더 키워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가능성이 별로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초반에는 너무 크게 의미를 두고 진입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나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들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급할 게 없어요. 천천히 기다렸다가 충분히 열기가 가라앉은 이후에 들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더 오른다면 그건 그냥 제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모든 급등하는 주식을 다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제가 가져갈 주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등하는 주식은 절대 따라가서 사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는 실적을 발표하고 지금 장외에서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대체로 살펴보면은 매출은 66억 4천만 달러로 거의 시장 예측치를 비트를 했고 대신 EPS는 오히려 시장 예측치보다 떨어졌어요. 주당 1.19달러인데 이거는 단순히 예측치하고 비교만 해보면은 어닝 쇼크에 가까운 수준인데 대신 유료 가입자 수가 예측치보다 30% 이상 더 높은 850만 명이 증가하면서 최초로 2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유료 구독자 증가 가이던스도 600만 명 정도로 나쁘지 않은 수준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은 아니고 넷플릭스가 지금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져서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을 환원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부채가 자산보다 2배 이상 많기는 한데요. 이제 현금 흐름이 역전이 된 거죠. 넷플릭스는 그동안 구독자를 늘리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느냐고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돈을 때려박아서 운영을 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뜻이고 그 이후의 근원에는 가입비 증가로 인해 회원 가입으로 얻은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18년 대비 회원 가입으로 인해 얻은 수입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넷플릭스의 해자 효과죠.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은
다른 기업과는 달리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자체가 원가 경쟁력이 돼서 또 하나의 경제적 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만이 할 수 있는 행위고요. 바로 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 장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저는 원래 계획대로 $560 근처에 오면은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익으로서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절반을 매도를 하던 말던 일단은 자동 예약 주문으로 스탑을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약간 위에 걸어 놓을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넷플릭스로는 손해볼 가능성이 아예 없고 1차 매도가에서 절반을 매도를 한다면 빠르게 투자금의 5% 정도의 이익을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얻고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이 스탑을 계속 올려가면서 꾸준히 그냥 보너스 타임을 즐기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가장 확률 높고 쉽고 수익도 좋은 스윙 거래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수익도 노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윙 투자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냥 깜깜이식으로 몰빵 매수, 몰빵 매도 하지 마시고요. 제 방법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준비한 게 정말 많았었는데 반의 반도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방이 끝나고 조금 속상했었는데, 일단 느낌점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좁은 주제 범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차라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방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음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